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예의 바른 인사에 마음이 놓이려는 순간 다음 한마디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서진이는 앞으로 참 고생이 많겠죠? 빚쟁이 집안 딸이랑 결혼한다니. 엄마 손이 순간 움찔했죠. 여러분, 그 순간 전 숨이 턱 막히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결혼을 앞둔 딸과 엄마가 상견례에서 당한 모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상상을 초월했어요. 주인공 서연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엄마 미정 씨는 평생 딸 하나 키우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날 서연 씨와 엄마는 호텔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격식을 차려서 상견례를 하자고 했거든요. 두 분 다 새 옷을 입고 왔는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웃고만 계세요. 딱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뭐 민폐 끼칠 일이라도 있나? 엄마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는데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남 앞에 나서는 일이 없었던 분이라 더 긴장하고 계셨던 거죠. 문이 열리고 호텔 안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으로 예비 시어머니가 걸어왔습니다. 첫 인상은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아이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서연 씨도 엄마도 예의상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괜찮았어요. 날씨 얘기도 하고 음식 주문도 하고 그런데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우리 서진이는 앞으로 고생이 참 많겠죠? 빚쟁이 집안 딸이랑 결혼한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빚도 못 갚는 집안이랑 혼사를 치른다는 게 참 걱정이 많아요. 순간 엄마 손이 움찔했어요. 서연 씨도 귀를 의심했죠. 상견례 첫 만남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아유, 서운하게 듣지 마요. 사실을 말한 거니까. 미정 씨, 그 빚은 이제 다 정리되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이자 때문에 쪼들리고 계세요? 우리 집안으로서는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결혼하면 빚도 같이 떠안는 거잖아요. 엄마는 한참 말이 없더니 겨우 입을 떼었어요. 그건 다 정리됐습니다. 그건 너무하신 말씀 아닙니까? 서연 씨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태연했어요. 난 예의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혼사 전에 가정사는 알아야지. 요즘 빚 안 갚고 결혼하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 집안은 그런 거 못 참아요. 특히나 우리 서진이가 그런 짐까지 떠안고 살 순 없잖아요. 서진이 아버지도 그 점을 제일 걱정하시거든요. 그 순간 서연 씨는 속에서 무언가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 들으니까 시장에서 장사하셨다면서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인데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서진이 아버지가 교수시고 저도 학교에서 오래 일했거든요.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로 있더라고요. 물론 일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친척들 앞에서 소개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이해하시죠? 친척 모임 나가면 다들 직업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장사하신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민망하거든요. 서연 씨는 손을 꽉 쥐었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아, 그리고 서연 씨도 회사 다니신다는데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연봉은 어느 정도 되세요? 요즘 여자들도 경제력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왜 그런 걸까지. 아니에요. 알아야죠.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서진이 연봉이 꽤 되거든요. 대기업 과장급이니까 격차가 너무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서로 대화도 안 통하고. 서연 씨는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더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서진 씨도 눈치를 보며 중재하려 했지만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 너무 심하세요. 뭐가 심해?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집안격도 맞아야 하고 경제적 능력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미정 씨도 이해하시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서현 씨, 이혼 경력 있으세요? 요즘 재혼하는 경우도 많던데. 우리 집안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순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초혼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나이가 30 넘으셨죠? 아이 갖기엔 좀 늦은 나이 아닌가요? 우리는 손자 빨리 보고 싶은데. 늦으면 아이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까지 왜? 당연히 물어봐야죠.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가문을 잇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때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는데 테이블 위 분위기가 너무 차갑다 보니 웨이터도 눈치를 챘을 정도였어요. 참, 그리고 혹시 미정 씨,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전세금이라도 있으시겠죠? 서현 씨 결혼 준비는 어느 정도 해주실 수 있어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희는 그런 건 딱히. 아, 그럼 신혼집도 우리가 다 마련해야 하는 거네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좀 부담이 크네요. 그 자리에서 서연 씨는 진짜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분 앞에서 엄마 체면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식사를 마치고 호텔을 나서는데 밖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한마디를 더했죠. 그럼 오늘 얘기한 것들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우리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니까. 마치 자신들이 선택하는 입장인 것처럼 말하고는 먼저 차에 올라탔어요. 서연 씨와 엄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앉자마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엄마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서연 씨도 뭐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다, 서연아. 사람 사는데 별일 다 있지 뭐.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지만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작았어요. 엄마, 아까 그건 진짜 너무 심했어. 됐어. 내가 괜찮다는데 뭐. 괜히 내 결혼 앞두고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 이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엄마는 자신이 당한 모욕보다 딸의 결혼을 더 걱정하고 계셨던 거죠. 엄마는 평생 나 위해서 고생만 하셨는데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시장에서 장사한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돈으로 나 대학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서연아, 세상엔 별별 사람이 다 있단다. 그냥 흘려버리면 돼.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고개를 돌린 얼굴에서 눈가가 젖어 있는 게 보였어요. 신호등에 멈춘 순간 가로등 불빛이 엄마 얼굴을 비쳤는데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어요. 격이 안 맞는다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하는 게 말이 돼요? 그래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입장이에요? 사람 무시하는 게 무슨 입장이에요? 서연 씨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자 엄마가 놀란 듯 바라봤죠. 서연아, 목소리 좀.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서 연봉이 얼마냐고, 재산이 얼마냐고, 심지어 나이까지 저를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엄마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도 그런 소리 들을 때 속상했어. 근데 뭐 어쩌겠니? 그 사람들 수준이 그런 거지. 차가 집 앞에 도착했는데 둘 다 차에서 내리기가 망설여졌어요. 집에 들어가면 현실을 마주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 들어가서 차 한잔 할까요? 아니다, 너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오늘은 같이 있고 싶어요. 결국 둘이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게 됐어요. 평소에는 잘 안 그러는데
그날은 왠지 혼자 있기 싫었던 거죠. 서연아, 혹시 내가 서진이랑 결혼하는 거 엄마 때문에 망치는 건 아니지? 무슨 소리예요? 아까 그 사람이 한 말들 다 맞는 말이야. 엄마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서연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빠 없이 나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내 등록금 마련하셨잖아요. 그래도 남들 보기엔, 남들은 뭘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서연아. 그래도 엄마가 좀 더 배웠으면, 좀 더 나은 직업을 가졌으면. 엄마,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는 충분히 훌륭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서연아, 정말 괜찮겠니? 결혼하면 그 사람이 시어머니가 되는 건데. 이 질문에 서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 생각을 하니까 막막해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서진이는 좋은 사람인데 그 엄마는 정말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족 전체가 만나는 거야. 엄마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서연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계속 되새겼죠. 특히 예비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엄마 방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는 문 앞까지 갔다가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아드리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속으로 우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을 다독일 말을 찾지 못할 때의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그날 밤 서연 씨는 처음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선 예비 시어머니의 말과 엄마가 고개를 숙였던 그 장면이 계속 돌아갔죠. 결국 서연 씨는 엄마 방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깨셨어요? 들어와. 엄마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게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평소보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거든요. 엄마, 어제 나한테 말 안 해준 게 있죠? 엄마가 커피를 마시다 멈칫하더니 애써 웃었어요. 무슨 말? 그 뒷얘기 정확히 어떻게 된 건데요? 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걸 보니까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 아버지가 하던 건설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지. 그때가 IMF 직후였거든. 서연 씨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직접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때 남은 빚이 억이 넘었지. 억이요? 응. 그때부터 나는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나가서 채소 팔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저녁엔 또 다른 식당에서 서빙했지. 집에 돌아오면 내 잠든 얼굴 보고 또 울고.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다 너 학교 보내려고, 밥 굶기지 않으려고 한 거야. 내 대학 등록금도 그 빚 다 갚으면서 틈틈이 모은 거고. 서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그냥 엄마가 고생하셨다 정도로만 알았는데 그게 이렇게 길고 무거운 이야기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엄마, 그걸 왜 숨겼어요? 나도 같이 집 나누면 됐잖아요. 넌 그럴 필요 없었어. 아이는 그냥 공부하고 웃으면 되는 거야. 엄마가 다 감당할게. 그때 엄마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그때 정말 힘들었어.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치고 이웃들 시선도 따갑고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 집 앞에 왜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요?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도 여러 번 했잖아. 너는 아빠 직장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 빚 때문이었어. 숨어 살듯이.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어제 그 사람이 빚쟁이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알아? 마치 내 평생이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처럼. 서연 씨도 눈물이 났어요. 그 모든 세월을 혼자 버틴 사람이 어제는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엄마,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억빚을 혼자 다 갚으셨잖아요. 대단해? 나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거야. 내가 굶으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대단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문득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냉소 어린 미소,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태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엄마, 나 그냥 결혼 안 할까 봐요. 무슨 소리야.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 사랑도 존중이 있어야 이어지는 거죠. 엄마를 무시하는 집안이랑은 나 못 살 것 같아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서연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마치 내 마음 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사정을 그렇게 자세히 알았을까? 네. 빈 이야기를 서진이한테도 대충만 말했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있더라고. 서연 씨도 그제야 그 부분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뒷조사 같은 걸 했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 요즘 결혼 전에 신원조회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만약 정말 뒷조사를 했다면 그것도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미리 알아보고 상견례 자리에서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거라면 더 악질적인 거죠. 엄마, 아무튼 저는 마음 정했어요. 엄마를 지켜줄 수 없는 결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서연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엄마를 보호할 수 없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맞서보기로 했어요. 결국 서연 씨는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엄마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 씨 혼자서 말이에요. 전화로 약속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서진이를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나랑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그 목소리 여전히 차갑더군요. 마치 감히 누가 나를 불러내냐는 투였어요. 그날 있었던 일 그냥 넘어가기엔 좀 서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해? 난 오해할 게 없는데. 사실대로 말한 건데 뭐가 오해야? 서연 씨는 꾹 참고 최대한 예의를 지켰어요. 그래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결혼 전에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 뒤 시내 한 카페에서 마주 앉게 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늦게 도착했어요. 일부러 늦게 온 건지 정말 바빠서 늦은 건지 하지만 사과는 없었죠. 서연 씨, 바쁜데 이런 자리를 왜 만든 거예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어머님, 지난번 상견례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어떤 말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빚쟁이 집안 딸이라고 하신 거요. 그리고 저희 엄마 직업을 가지고 격이 안 맞는다고 하신 것도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아,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결혼 전에 서로 가정사 아는 게 맞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어머님, 그건 가정사를 아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거였어요. 제 엄마한테는요. 상처? 그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지. 난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빚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시장에서 장사하신 것도 사실이고, 순간 속에서 무언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있는 그대로요? 그 있는 그대로가 제 엄마한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말이에요. 엄마는 그 빚 다 갚느라 청춘을 바쳤고, 저 키우느라 하루도 편히 쉰 적이 없어요.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어요. 결혼은 두 집안이 맺는 거예요.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어요. 서연 씨도 이해해야 해요. 우리 집안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또 돈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면 어떡해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저희가 언제 도움을 요청했나요? 아직은 안 했죠. 하지만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미정 씨가 아프시거나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연 씨는 이 사람이 정말 계산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만날 때도 손익을 따지는 거였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친척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거든요. 서진이 아버지가 교수시고 저도 교직에 있었는데 상대방 어머니가 시장 상인이면 시장 상인이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끼리 모임할 때도 화제가 안 맞을 수 있고 서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그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근처 테이블 사람들이 슬쩍 이쪽을 보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저희 집안을 미리 조사하셨나요? 조사? 그런 거 아니고 서진이한테 들은 거예요. 서진이가 그렇게 자세히 말했을까요? 빚 규모까지. 예비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찔린 기색이었죠. 요즘 결혼 전에 기본적인 신원 확인 정도는 하죠. 뭐가 이상해요? 역시 뒷조사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상견례 자리에서 무기로 사용한 거죠. 그럼 저희도 어머님 집안을 조사해 봐야겠네요. 혹시 숨기고 계신 일은 없으시죠?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뭘 조사한다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하신 것처럼요. 기본적인 신원 확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조사할 게 별로 없어요. 깨끗하거든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희도 조사당할 만큼 숨길 게 없거든요. 분위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커피를 마시면서 다른 얘기로 돌리려고 했어요. 아무튼 서연 씨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결혼하면 애도 낳아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야 하는데 양쪽 집안이 서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움이요? 네. 우리는 서진이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비용도 대부분 부담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집에서는 뭘 해주실 수 있어요? 정말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결국 돈 얘기였던 거죠. 저희는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진심으로 서진 씨를 사랑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을요. 마음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요. 서연 씨는 이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어머님, 저는요. 상황이 좋아져도 나빠져도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분과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테이블 위 공기가 또 싸늘해졌습니다. 그럼 결혼은? 네. 결혼은 안 하겠습니다. 그 말하고 돌아서는데 속이 후련했어요. 그동안 엄마를 향한 무례를 다 참아왔던 게 이제야 끝난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서연 씨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 씨한테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걸려왔지만 서연 씨는 받지 않았죠. 뭘 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아주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서연 씨 직장 동료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서연아, 혹시 내 남자친구네 회사가 어디라고 했지? 왜? 아니, 뉴스에서 봤는데 건설회사 하나가 크게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혹시나 해서. 서연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건설업계는 워낙 부침이 심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정말 깜짝 놀랄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 상황이 좀. 서진 씨 목소리가 축 가라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무슨 상황인데? 아버지 회사가 부도 위기래. 주요 거래처에서 공사비를 못 받고 은행 대출도 연장이 안 된대. 그래서 회사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어서 정말 심각해.
서연 씨는 속으로 아, 이래서 연락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 만나고 싶대. 갑자기? 응. 지난번 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다시 얘기해보고 싶다는데. 그 말 듣는 순간 알겠더군요. 사람 마음이 바뀌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진심으로 깨달았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거나. 이번 건 후자 같았죠. 서진아, 미안한데 나는 이미 마음 정했어.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반성을요? 뭘? 그날 너무 심하게 말한 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서연 씨는 냉소가 나왔어요. 회사가 망해가니까 갑자기 미안해진 거죠. 서진아, 그때 내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한 말 기억해? 빚쟁이 집안 딸, 격이 안 맞는다. 친척들 앞에서 소개하기 민망하다. 이런 말들.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자기네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미안해진 거야? 그게 진심인 것 같아? 서진 씨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서연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잖아. 사랑해도 존중이 없으면 안 돼. 내 엄마는 우리 가족을 존중한 적이 없어.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예비 시어머니 직접이었어요. 서연 씨,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난번에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지난번 일 미안했어요.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심했네요. 미정 씨께도 꼭 사과드리고 싶어요. 서연 씨는 바로 알아챘어요.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어머님, 혹시 회사 일 때문에 힘드시죠?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그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정말요? 그럼 회사 상황이 좋아져도 똑같이 사과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결국 며칠 뒤 다시 카페에서 만나게 됐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정시에 왔더라고요. 아니, 분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 씨, 지난번 일 정말 미안했어요. 그 사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어요. 미안하다는 게 진심이세요? 그럼요. 지난번엔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어요. 미정 씨 마음도 상하셨을 테고. 왜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있나요? 예비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가족이 될 사람한테 너무 했다 싶어서요. 아, 그럼 회사 상황이 어려워진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군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건 왜 그런 말씀을. 어머님, 저희도 알거든요. 요즘 건설업계 상황이 어떤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과와 무슨 상관이. 상관 있죠. 저희가 빚쟁이 집안일 때는 격이 안 맞다고 하시더니 본인들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미안해지신 거잖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연 씨,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자리를 만든 진짜 이유가 뭔가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예비 시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회사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서진이도 이직을 해야 할 상황이고 집도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결혼하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서연 씨도 안정된 직장 다니시고 결국 본심이 나왔어요. 서연 씨의 안정된 직장과 경제력이 필요해진 거죠. 어머님, 그럼 저한테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으면. 지난번에는 저희 집안 경제력을 문제 삼으시더니 이제는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거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저는요. 상황이 좋아져도 나빠져도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분과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필요에 따라 태도가 바뀌시네요. 서연 씨, 결혼은 안 하겠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그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붙잡았어요. 서연 씨, 그럼 조건을 얘기해봐요. 뭘 원하세요? 그 순간 서연 씨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은 결국 모든 걸 거래로 생각한다는 걸.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심지어 사과까지도. 조건은 없어요.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며 서연 씨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엄마를 지키지 못하는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요. 결혼을 포기한다고 말한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짓눌려 있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막막함도 있었죠.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부엌에서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뭔가 조심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왔니? 밥 먹었어? 아니요. 엄마 혼자 드세요. 뭔 소리야? 같이 먹어야지. 그 평범한 대화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아마 예비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나 결혼 안 하기로 했어. 수저를 들던 엄마 손이 멈췄어요. 또 무슨 일 있었니? 그 사람이 다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역시나였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안 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 엄마가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는 거 보기 싫어서. 서연아 나는 괜찮다니까.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행복도 중요해요. 왜 자꾸 본인은 빼고 생각하세요? 난 이미 내가 잘 컸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게 아니에요. 엄마도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해요. 그때 문득 서연 씨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엄마, 우리 카페 하나 열어볼까? 카페? 응. 엄마가 잘하는 호박식혜, 인절미 토스트 엄마만의 특별한 메뉴들로 하는 거야. 내가 커피는 배우고, 엄마는 처음엔 웃으면서 손을 내저었죠. 돈이 어딨다고 그런 사업은 위험해. 내가 모아둔 적금 있어. 그리고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작은 곳부터 시작하면 돼. 너 결혼 자금으로 모은 거 아니야? 이제 결혼 안 하는데 뭘. 이런 데 쓰는 게 더 의미 있어요. 엄마는 여전히 망설이고 계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카페를 할 줄 아나.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도 모르는데. 엄마는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걸 잘하잖아요. 커피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서연 씨는 진심이었어요.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사람들과 정을 나누던 엄마를 봐왔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호박식혜는 시장에서도 유명했잖아요. 단골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건 시장 사람들이 봐줘서 그런 거고.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전통 맛을 찾고 있거든요. 엄마 눈에 조금씩 관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카페는 커피가 중요한 거 아니야? 커피는 제가 배우겠다고 했잖아요. 바리스타 학원도 다니고 원두도 공부하고 엄마는 디저트랑 전통 음료 담당하시고 정말 할 수 있을까? 해봐야 알죠.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보다는 훨씬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엄마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봤어요. 어떤 동네에서 할지, 어떤 메뉴로 시작할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작은 곳부터 시작해서 단골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을 텐데.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엄마 음식 맛보면 다들 다시 올 거예요. 며칠 뒤 둘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을 보다가 한 골목 안쪽에 아담한 공간을 발견했어요. 여기 어때요? 좀 외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런 곳이 더 좋아요. 조용하고 아늑하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는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자리 전에 오래된 다방이었는데 주인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만두셨어요. 기본 시설은 다 있어요.
엄마와 서연 씨는 그 공간에서 미래를 그려봤어요. 여기에 테이블을 놓고 저기에 주방을 꾸미고 엄마, 여기서 엄마가 호박식혜 끓이시는 모습 상상되지 않아요? 글쎄, 정말 될까? 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서연 씨는 회사 일 끝나고 바리스타 학원에 다녔고, 엄마는 전통 음료와 디저트 레시피를 정리하셨어요. 엄마, 이 인절미 토스트 레시피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만든 거야. 완전 독창적이네요. 이런 메뉴는 다른 카페에서 못 봤어요. 중고 커피 머신도 사고 테이블과 의자도 골랐어요. 큰 돈 들이지 않고 최대한 아늑하게 꾸미려고 노력했죠. 서연아, 이렇게 해도 될까? 너무 수수한 것 같은데. 수수한 게 좋아요. 요즘 사람들이 화려한 것보다 편안한 걸 더 찾거든요. 벽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식물들을 걸고 한쪽에는 작은 책장도 만들었어요. 여기서 책 읽으면서 커피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준비를 하고 나니 드디어 오픈 준비가 끝났어요. 첫날은 긴장도 됐지만 기대도 컸어요. 엄마, 우리 해보자. 한번 해보는 거야. 그 순간 엄마 눈빛이 조금 달라진 걸 봤어요. 아마 마음속에 이 아이랑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스쳤던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둘이서.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인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당당한 삶의 시작이요. 카페 오픈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하루에 손님이 서너 명밖에 안 왔는데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엄마의 호박식혜와 인절미 토스트는 정말 인기가 좋았죠. 어머니, 이 호박식혜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오랫동안 해보다가 터득한 거예요. 엄마는 여전히 겸손하셨지만 손님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카페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을 보고 서연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상견례에서 엄마를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 예비 시어머니가 카페 안을 둘러보며 들어왔어요. 여기가 서연 씨 가게구나. 그 표정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묘한 시기심까지. 어서 오세요. 서연 씨는 최대한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손님은 손님이니까요. 아, 미정 씨도 계시네. 엄마는 순간 수건을 쥔 손을 멈추더니 짧게만 대답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 간단한 인사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서연 씨만 알죠. 예비 시어머니는 카페 안을 유심히 둘러봤어요. 아담하지만 정성스럽게 꾸민 인테리어, 깔끔하게 정리된 카운터, 그리고 벽에 걸린 메뉴판까지. 여기 언제 오픈했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혼자 하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요.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손님들 많이 와요? 적당히요. 수익은 어때요? 이런 질문까지 하는 걸 보니 여전히 그 사람이더라고요. 남의 사정을 캐묻는 게 버릇인.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그날 일 미안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상황이 좀 그랬거든요. 서연 씨는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여전히 변명부터 하는 거네요. 어머님, 미안하다는 말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간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죠. 그렇게 나오시면 할 말이 없네요. 엄마가 제 옆에서 살짝 서연 씨 손등을 잡으며 말했어요. 됐어, 서연아. 우리는 이제 우리 길 가는 거야.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뭔가 찔렸는지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여기 임대료 많이 나가죠? 요즘 상가 임대료가 장난 아니던데.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아, 그리고 혹시 허가 같은 거 다 받았어요? 요즘 단속이 까다롭던데.
정말 끝까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자주 오시는 할머니였죠. 사장님, 오늘도 호박식 해주세요. 어제 마시고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호박식혜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어머님, 여기 단골이세요? 할머니가 대답해 주셨어요. 그럼요.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에요.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그래요? 뭐가 맛있던가요? 호박식혜가 정말 일품이에요. 그리고 인절미 토스트도. 다른 데서는 못 먹어본 맛이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가 슬쩍 서연 씨를 보더니 물었어요. 많이 버세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건 왜 물어봐요? 사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잘 돼야죠. 그러더니 할머니가 엄마께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우리 며느리도 여기 호박식혜 너무 좋아해요. 임신 중인데 입덧할 때도 이거만 먹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임산부분께 좋은 재료만 쓰니까 안심하세요. 그 대화를 듣던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아마 예전에 시장 상인이라고 무시했던 엄마가 이렇게 손님들한테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까 묘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또 다른 단골 손님이 왔어요. 이번에는 젊은 직장인이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랑 인절미 토스트 주세요. 회사 동료들한테 여기 얘기했더니 다들 와보고 싶다고 하던데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네요. 적당히요. 혹시 확장할 생각도 있어요? 요즘 카페 프랜차이즈 하는 곳도 많던데. 또 시작이군요. 뭔가 이익이 될 만하면 끼어들고 싶어 하는 그 습성. 아직 그런 계획은 없어요. 아까운데 이렇게 좋은 메뉴들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서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크게 키울 생각 없어요. 지금처럼 소소하게 찾아오시는 분들께 정성껏 해드리는 게 목표거든요. 돈 벌 생각은 없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에 뭔가 찔렸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그럼 잘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문을 나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서연 씨는 확신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저런 사람과 가족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그래도 예의는 지켰네. 손님이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이 맞았어요. 이제 서연 씨와 엄마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연 씨와 엄마에겐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카페 문을 열면 동네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침마다 단골 어르신들이 사장님, 오늘은 빵 없어요? 하고 물어보시죠. 오픈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카페는 점점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어갔어요. 학교 끝나고 오는 학생들, 퇴근 후 들르는 직장인들, 그리고 오랜 단골이 된 어르신들까지. 미정 어머님, 오늘 호박식혜 좀 진하게 해주세요. 어제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마시고 나니까 한결 나아졌어요. 엄마는 이제 웃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어요. 손님들이 어머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셨거든요. 서연아, 오늘은 메뉴 좀 바꿔보자. 단호박라 때는 어떨까?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따뜻한 음료가 좋을 것 같아. 좋은 아이디어네요. 엄마가 만든 단호박으로 하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든든하고 예쁜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던 그 엄마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장님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하는데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혹시 문 닫으셨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뭘 드릴까요? 그 여성은 메뉴판을 보더니 망설이면서 말했어요. 사실 제가 이 근처로 이사 올 예정인데 인터넷에서 여기 후기를 봤거든요. 특히 호박식혜가 정말 맛있다고 해서. 아, 그러셨군요. 한 잔 드려볼까요? 엄마가 정성껏 호박식혜를 끓여주셨어요. 그 여성이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이 커졌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만들어 보면서 터득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요리를 좋아하는데 이런 깊은 맛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여성이 계속 칭찬을 하자 엄마 얼굴이 점점 밝아졌어요. 혹시 레시피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요리 블로그를 하는데 이런 전통 음료를 소개하고 싶어서요. 아이고, 그런 걸 뭘. 정말 소중한 기술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맛을 잘 모르거든요. 서연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 호박식혜를 알게 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엄마는 첫 번째 제자를 얻게 되셨어요. 그 여성은 정말 열심히 배웠고 나중에 블로그에 올린 후기가 대박이 났어요. 미정 어머님의 호박식혜 마이너스 할머니 손맛이 그리울 때 그 포스팅이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호박식혜 집이에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하루는 단골 손님이 커피를 마시다 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긴 참 따뜻해요. 그냥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져요. 힘든 일 있을 때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위로가 돼요. 서연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우리가 원한 건 바로 이거였어. 몇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역 신문에서 동네 숨은 맛집으로 카페를 소개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요? 저희가요? 네, 특히 사장님의 호박식혜가 화제더라고요. 전통 음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로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할 때 엄마는 처음엔 많이 긴장하셨어요. 제가 별거 한 게 없는데 그냥 정성껏 만든 것뿐이에요. 그 정성이 바로 특별한 거예요. 요즘 찾기 힘든 진짜 손맛이거든요. 신문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젊은 커플들, 가족 단위 손님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이 전통 음료는 정말 놀라워요. 디스 트러디셔널 드링크 이즈 어메이징. 정말 신기해요. 이런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요. 엄마는 그때마다 뿌듯해 하셨어요. 서연아,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음식을 좋아해 줄 줄. 엄마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제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어느 저녁 카페 정리를 마치고 둘이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서연아, 혹시 후회하지 않아? 결혼 안 한 거. 전혀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정말, 정말이에요. 엄마랑 이렇게 함께 뭔가 만들어가는 게 훨씬 의미 있어요. 그때 서연 씨 마음속에 지난 시절이 스쳐 지나갔어요. 상견례에서 모욕당했던 그날, 엄마가 혼자 우시던 밤들, 그리고 결혼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아픔과 고민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일들이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모욕당했던 것도, 결혼을 포기한 것도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연아, 엄마도 그런 생각 해봤어. 그때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늘이 우리한테 더 좋은 길을 알려준 것 같아. 맞아요.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지금 이런 행복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 남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 하면서 사는 거구나.
서연 씨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직업이나 학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지,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 맞아. 그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정말 차가웠어.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 무렵 카페 창밖으로 해가 지고 따뜻한 노을빛이 들어왔어요. 엄마와 서연 씨는 나란히 서서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 내 딸. 덕분에 나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어.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카페 간판을 보며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들어요? 사람들이 우리 카페 얘기하는 거 정말 신기해.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줄이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인생이 참 신기해. 그 순간 서연 씨는 깊이 깨달았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벽에 걸린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루의 마무리 시간이었죠. 하지만 서연 씨와 엄마에게는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엄마. 그래, 우리 함께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가 와도 무섭지 않아. 우리한테는 서로가 있잖아. 그렇게 두 사람은 따뜻한 카페 안에서 자신들이 만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들었던 그 모욕적인 말들은 이제 정말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었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상처 속에서도 저는 제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제 삶을 지켜줬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부당한 순간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 마음 깊숙이 닿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